존경하고 사랑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 1, 2동 장안동 자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조호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째, 평생교육학습원 원장의 임용 적합성과 둘째,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가능성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시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100일 취임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민선 8기 33대 의정부 시장으로 취임하셨고, 그리고 또 100일 또 기자회견 하시면서 현장 중심, 시민 중심,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시장님의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라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시민과 다가서려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시민분들도 많은 박수를 치고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취임 100일과 함께 많은 그 불협화음과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들이 조금은 발생하고 있어서 시민의 입장과 시민의 대표로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임용 요건에 대해서 그 시장님께서는 지금 그 5가지 요건 중에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평생학습원장의 채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은 우리 의정부시의 평생학습의 새로운 틀을 정하고 그리고 비전을 만들어야 될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그중 그 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평생학습원 정관 제8조의 세부 요건을 충족했고, 그리고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서 임용을 했습니다. 정관 8조의 내용은 4호 내용에 보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영 능력과 조직 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이면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제1호 그 시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공무원 4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도 해당 사항이 없고, 그다음 제2호, 제3호, 제5호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제4호에 자격 기준에 명확하게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영 능력과 조직 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을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4호를 기준으로 해서 현행 평생교육학습원장을 채용의 요건으로 삼으신 걸로 판단되는데, 그 답변서를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답변서에서는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원 업무 총괄과 소속 직원의 지휘 감독 등 경영, 조직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채용을 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고 그리고 시민분들도 의아하고 궁금해하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 채용 요건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앞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해당 업무에 대한 어떤 관련성, 직무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평생학습 원장으로서의 조직 능력, 경영 능력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거는 채용 요건, 어느 채용 요건을 보더라도 이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서 일부 시정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역량을 갖출 것이 아니고 지금 역량을 갖췄다라고 판단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그렇다면 누가 얼마나 역량을 갖췄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심사위를 통해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1차 자격 서류 심사를 통해서 이 새로운 평생학습 원장이 정관에 갖춘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했고, 2차 심사에 대해서는 공개 경쟁 시험에 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면접 시험을 통해서 그분의 성적을 순위를 적었고, 그리고 그 순위에 맞춰서 공개 경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주호 시의원이나 저나 누군가가 한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것에 시비가 당연히 붙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심사 절차를 거치게 마련이고, 이
심사에 대해서는 1차 서류 심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자격 요건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업무 능력이나 수행 능력 갖고 있다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 저는 부분인데 요건을 갖췄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영 능력이나 조직 능력을 갖춘 전문 기관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평생교육기관이라는 말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 능력과 조직 능력을 갖춘 그러면 전문 존경하는 경영이라고 김재희 봐야 되지 의원님, 않을까요? 평생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관에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떤 기관에 근무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는 제 본의는 판단되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위가 선생님, 구성이 되고 그 제가- 심사위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건데 제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요. 심사위원들이 판단했고 제가 질의하도록 저 역시 하겠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시장님. 생각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서울대 총장이 그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능력 시험에서 잘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생은 앞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대학 수학 능력을 잘할 학생이야, 강의를 잘 들을 학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뽑을 거야라고 하면은 존경하는 어떤 절차의 김재희 공정성이 의원님, 있는 겁니까? 계속 논지를 흩어뜨리는 질문하고 계십니다. 저는 현재 평생교육원장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존경하는 김재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갖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논지가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시장께서 논지를 지금 일탈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예. 않습니다. 분명히 심사위를 통해서 심사기구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 저는 그 결정을 존중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일부 양보하더라도요. 절차에 대한 일단 공정성이 일단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제4호에 다시 한번 보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영 능력과 조직 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 이론은 우리가 일반적이고 사회통념적으로 볼 때도 최소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업무를 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어떤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본 채용된 그 원장은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그 이력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김재희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시장님? 평생교육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 평생교육은 지금 문화, 예술 그리고 상당 교양교육의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경력을 가진 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 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20년 이상 경력을 갖춘 분에게 그러한 경영 능력, 전문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준하면은 시장님의 어떤 근거를 가지면요 이런 요건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잘할 사람이다라고 뽑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김재희 의원님께서는 논지를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임명할 당시에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왜 앞으로의 그 사람이 갖춘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뽑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요건을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논지입니다. 저는 이거는 시민분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4호에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영 능력과 조직 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이라 함은 최소한 평생교육기관에서 한 번이라도 업무를 해봤거나 아니면 전문 경영에서 한번 경험을 가졌던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그 지금까지 경력을 보면 문화 관련된 업무만 했을 뿐이지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그 전문 경영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에 대한 범위가 뭐냐라고 한다면 굉장히 포괄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겁니다. 그건 제가 우리 심사위원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김재희 의원님께서 먼저 평생교육기관은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씀하셔야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려주십시오. 시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외부 공개 채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겠죠. 그래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원 이하 평생학습과 도서정책과 있고요. 학습원은 4급 국장급이 지금 업무를 맡고 있고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센터 5급 과장급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동두천시는 평생교육원 5급 과장급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혹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라리 그 4급이나
국장이나 과장급으로 다시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양주, 남양주, 동두천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따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학습원에 기대를 하는 그 비전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공직에 있어서 공직의 연장선상보다는 더 폭이 넓은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문화에 관련된 업무를 했던 분이 평생교육센터에서 잘할 거라는 근거는 뭡니까? 제시해 주십시오, 시장님. 네, 그래서 심사위원이 필요했고요. 그 심사위원께서 이번 공개 경쟁에 채용한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분들보다 압도적으로 1위 점수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걸 존중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님과 저와의 시작점이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후에 심사의 기준 이전에 심사의 평가 기준에 최소한 관문은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요건에 대한 부분에 의혹이 많은데 이거는 일단은 넘겨가고 그 다음 부분이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저는 어불성성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요건에 맞지 않고 그것을 의혹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민분들은 그렇게 그것이 생각하십니다. 왜 시민분들 중에서 저는 그렇게 오늘 지적하시는 것 전 별로 사실 듣지 못했습니다. 예, 시장님만 못 들으셨던 거고요. 귀를 좀 더 여시면 많은 시민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글쎄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던 저는 분들도 의혹을 그렇지 제기했던 않습니다. 분들이 오히려 있습니다. 제 예. 선택이 옳았다는 이야기도 훨씬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객관적인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후의 문제겠죠. 최소한 요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저는 갖췄다고 시장님이 보는 말씀하시는 심사의 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얻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인 겁니다. 최소한 요건이 절차가 맞았는지 안 맞는지 부분을 먼저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그 이후에 이분이 능력이 됐다 안 된다는 그 다음 문제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데 갖추지 않았다고 단정할 그 논거가 부족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논거가 아니라 의혹이죠. 그리고 이거를 그걸 왜 좀 의혹이라고 그러면 표현하십니까? 앞으로 시장님 이거를 좀 개선할 지금 정관이죠. 이거 지금 개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4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영 능력과 조직 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이를 추상적으로 이렇게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최소한 좀 보세요. 공무원 4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재단 상급 관리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유사 직급 또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제5호 박사학위 소재로서 학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학 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최소한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이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의 어떤 시스템으로 보면 최소한 국장급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센터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춘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영 능력과 조직 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이다? 그러면 이거 아무나 뽑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무나라고 수식을 합니까? 그 그분이 요건이 가진 그 경력 요건이 한번 아무나 보시죠. 뽑는 것처럼 요건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요건이 세상에 어느 채용 요건에 이런 기준 요건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존경하는 부분은요. 김재희 의원님, 경기도 채용 요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추상적으로 해놓고 운영한. 근데 저는 그렇게 이런 운영을 요건은 본 했었습니다. 적이 없어서 시장님은 취임하고 좀 다른 시장님 분들과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관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진 정관이었고요. 저는 그 정관을 준수했을 뿐입니다. 그거를 바꾸실 마음은 없었습니까? 100일 하면서 시민과 함께하겠다, 시민을 위하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찬치의 의혹도 없는 정말 투명한 시장님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까? 이번 그 평생학습원장의 채용권을 통해서요. 저는 이번 채용권을 통해서 저는 제가 바람직하게 뽑을 수 있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을 하기 위해서 엄격한 규정을 해놓은 것은 분명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평가기관을 만들고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뽑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뽑은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옳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제가 서명을 한 것뿐입니다. 예, 그 시장님께서는 책임을 회피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것에 채용 결정에 대해서 최종 아니, 이게 책임은 기존에 접니다. 다만 요건이 그 있기 과정을 때문에, 이야기할 뿐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 부분은 저는 추후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다시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요.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정하거나 아니면 제 4호는 빠지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채용 과정 속에서 더 나은 분들을 많이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해보는데 조건이 너무 엄격했을 때 정말 열정 있고 능력 있는 분들 모시기 정말 쉽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절차의 이것은-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양식의 문제인 겁니다. 그거는 판단의 문제이고 재량의 판단이겠지만 그러면 그 시장님의 논리로 한다면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조직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 젊은 지금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 과연 그럴 필요가 그럼 없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4호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 정관이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명확한 규정을 두어서 규정을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장님, 이 논의 지금 시간 관계상 뭐 이 논의를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런 어떤 그 인사 채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의 어떤 그 불투명한 부분에 있어서 의혹 아닌 의혹 그리고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근거 법률이 없는데 의회와 협약을 통해서 이런 인사청문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의사는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 상위 법률이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채용에 대한 부분을 인사 채용에 대한 부분을 좀 투명하게 검증하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법률이 아직 도입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어떤 채용에 대한 인사 채용에 대한 그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최근 그 고산동 물류센터에 대한 그 백지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 또한 많은 시민분들이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TF 지금 4차를 통해서 진행이 됐지만 현재 어떤 지금 과정까지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제가 시장님께 한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산동 허가 절차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와 관련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향후 복합문화 융합단지로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 과정을 마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들립니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대외적인 이 공개하지 부분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 있는 매우 겁니까? 전략적으로 필요할 부분입니다. 그 전략적인 게 이 어떤 건지 부분을 공개할 수는 정책적인 없습니까? 문제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을지 사법적인 문제로 가는 것이 옳을지 등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 문제를 구체화시킬지 등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재희 의원님이나 저나 목표는 동일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거는 동의합니다. 백지화입니다. 맞습니다. 그 백지화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를 맡고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이 너무 공개가 되고 너무 앞서가게 되는 경우에도 이 부분은 또 다른 우리가 생각지 않은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명확한 거는 물류센터 백지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말과 그리고 지금 나온 결과는 지금 너무도 다릅니다. 뭐 이후에 말씀하겠다 전략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안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일단 안타깝고요. 시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님도 알다시피 이거는 정말 지리한 법정 싸움이 진행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2020년 4월 25일 날 의정부 지법 행정 2부 건축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됐습니다. 2020년 9월 27일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 행정 10부 마찬가지로 건축 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에서 우리 의정부 시민분들이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성을 다시 제기를 했고요. 2020년 10월 6일 날 다시 본안 소송이 됐고 2차 변론기일 11월 3일 날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지금 이 물류센터 백지화 문제는 시장님도 중요하게 엄중하게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취임 제1호 업무 지시로 내렸기 때문에 그만큼 이걸 엄중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은 판결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신뢰다. 정당한 행정권을 발동하겠다. 직권을 취소하겠다라고 지금 이런 대안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셨죠, 시장님? 이런 답변하신 거 맞으시죠? 제가 직권으로 취소한다라고는 표현을 썼습니까? 예, 썼습니다. 어디 있었죠? 거기 담당 우리 단장님, 예, 그거 보여주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정부 시스템과 새로운 대안에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죠. 정확히 표현하면 직권 취소 문제도 같이 협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시장님, 보십시오. 시장님. 그리고 저도 답변할 기회 주십시오. 네,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의하고 답변하시죠. 네네. 예, 시장님, 손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권 취소에 관련된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제가 그럼 그렇게 인정하고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아울러서 시장님께서 질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직권 취소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여기서 시민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재희 의원께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2번 기각이 된 것을 크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사법적으로 보면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이유는 긴급하게 권리가 시민분들이 아직은 침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본안 소송이 나올 때까지 결정이 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경우에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건축 허가만 나가고 아직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이 사안입니다. 건축 허가만 나간 걸 가지고 시민들에게 권리에 직접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침해가 있지 않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판단을 하고 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시장님, 제가 중간에 거기에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시장님,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소의 이익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입니까? 방금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근거로 하면 앞으로 일어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고 드는 대단히 건데 죄송합니다만 기각 거기서 그 소의 인용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재판에 대해 원고 측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법리 사안입니다. 집행정지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집행정지를 내리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인식을 하신다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될 사안입니다. 오히려 제가 시장님한테 그걸 답변하고 그거는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시장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은 이 소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건 시민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입장이었다라고 하면 전 가처분 신청 안 합니다. 결과가 너무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지금 건축허가 취소 본안 소송이 제기가 지금 됐죠? 시민들이 제기한 예, 것이 현재 제기됐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까요? 어떤 근거를 앞에 선행된 지금 가처분에 대한 가처분에 대한 지금 관련 소송에 대한 부분을 재판부는 판단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전혀 그럼 판단하지 않을까요? 네, 본안하고는 원칙적으로 본안하고는 관계 없는 사안입니다. 그거는 시장님의 생각에 행정소송법이든 듣도록 민사소송법이든 하겠습니다. 소송법을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가처분하고 본안 소송은 직접적인 관계 없습니다. 물론 다르죠. 시장이 다르죠. 신청과 본원 소송은 다르죠. 이거는 집행정지 가처분 한 거는 좀 더 시간상 맞습니다. 시간이 긴급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대한 부분을 본안 소송하기 전에 취소를 해달라라고 했던 부분이죠. 회복하기 힘든 그 사안이 생길 경우에만 재판부가 판단할 인용하고 때 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때 어떤 실질적인 내용은 판단 안 합니까? 요건만 판단합니까? 실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있느냐 아니냐의 범위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건물이 지어졌습니까? 본안이 들어가게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가 그리고 그 처분의 진행상 속에서 중대한 과실이나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판단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건축허가 난 게 아닙니까, 시장님?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안 아니고 사법적인 판단입니다. 아니, 저는 방금 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시지 저는 않았습니까? 전체를 리뷰해 보면서 이 사안들을 제가 직권 취소를 할 정도의 위법 사항이 있는지 아닌지를 현재 TF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TF팀에서 어디까지 확인이 됐습니까? 현재 교통량에 대해서 교통평가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혹은 인근에 법무타운을 개발하는 것까지 연관시켜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물류단지의 1단지와 2단지를 분류를 해서 형식적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될 사안을 분리시켜서 인위적으로 교통평가를 피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시장님. 저는 예. 제 법상식으로 제가 행정경험을 보면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 근거입니다. 예. 시장님께 한번 두 번째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지화에 대해서요. 그 물류센터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우리 시민분들에게 해주시죠.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저도 물류센터에 대해서 현재 저한테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하나의 거점 지역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류 배송돼야 될 창고에 대해서 임시 저장소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이송되는 그러한 창고형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의 집행부는 마찬가지로요. 그 전도 마찬가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민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 물류센터의 운영 방식은 우리가 시민분들이 아는 거는 모든 게 전 자동화가 된다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쉽게 지금 고산동에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거는 중앙 집합 물류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센터를 지어놓으면 그 전국에서 물건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류를 해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알바하시는 분들이 패키지에다가 물건을 집어넣으면 패킹했던 물건을 배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은 종합 택배 물류센터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마치 무슨 모든 게 전 자동화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최첨단화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재우 의원님이 인식하는 거하고 제가 지금 답변 내용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정확하게 아닙니까? 말씀하시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말씀하지 보다 않았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한 거고 김재우 의원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고 알겠습니다. 그 이상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이런 지금 중앙 집합 물류센터가 다른 곳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비슷한 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의 SSG, 신세계, 쓱이라고 그러죠. 쓱닷컴, 그다음 CJ 대한통운, 좀 이런 등등이 바로 고산동에 들어서는 물류센터의 모양이라는 것을 시민분들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 들어가는 물류센터가 전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첨단 시스템이라는 그런 거는 전 세계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고요. 이곳에서 중앙에 창고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에서 물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나가는 물건들을 패킹을 합니다. 그런데 왜 최첨단이냐? 왜 자동화냐? 컨베이어 벨트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패킹하는 박스에다가 필요한 물건들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첨단입니까? 그래서 여기 포장된 물건들을 쌓아 놓으면 트럭이 싣고 의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배송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택배 물류센터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물류센터가 들어선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문제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좀 명확하게 시민분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존경하는 김재우 의원님이 인식하고 있는 것 다른 점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저하고 지금 쟁점이 돼야 되는지 전 그 사실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쟁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래요. 시민분들한테 이런 그냥 일반적인 물류센터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일이라면 이렇게 질의답변 형식이 아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알도록 이렇게 촉구를 했으면 그럴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제1호에 대한 엄중하게 이 부분에서 백지화를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어느 물류센터의 유형인 것까지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건 제가 조금 스터디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담당 국장을 시켜서 답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추후에 또 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시장님, 이 고산동 물류센터 모든 시민들이 백지화에 대한 모든 시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백지화에 대해서는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법적으로도 굉장히 제한이 되는 부분이고 행정적으로 제한이 되는 부분인 거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타결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해진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일 겁니다. 사법적인 방법, 제가 직권치소를 통해서 사법으로 다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는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시키든 아니면 다른 제3의 대안을 찾아가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사법적으로 직권치소를 통해서 그 위에 후속 조차를 밟아가는 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고산동 주민들께서 판단하시기에 복합 문화 융합 단지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고산동 물류센터의 백지화의 문제가 아니라 대체 부지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입장으로 선회하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허가가 난 그 물류센터는 백지화입니다. 그러면 그 센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엄청난 양의 손해배상의 청구는 의정부 시민이 그 혈세는 감당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TF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무책임하게 제가 그냥 막아버리고 나중에 생기게 되는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고려 안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백지화를 만들면 거기에 지금 투자자들이나 코레이트 자산운용이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투자했던 금액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래서 TF팀이 필요하고 그래서 스터디가 필요하고 그래서 양측이 수용 가능하고 고산동 주민들도 수용 가능한 그런 대안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오늘 제가 들으면서 저는 오늘 시정지를 통해서 좀 많은 그 정책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내 가장 많이 쓰였던 말씀이 뭐냐면 TF팀입니다. TF팀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4차에 걸쳐서 지금 TF팀이 구성이 됐는데 왜 딱 부러진 뭐 해답이나 답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똑 떨어져서 쉬운 문제라고 한다면 TF팀을 구성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서너 차례는 더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러면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앞으로 서너 차례를 통해서 뭔가 해안은 나올 거라는 거 지금 시민분들에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분명하게 물류센터 백지화라고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과 절차는 저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금 말을 좀 돌리고 있는데요.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하십시오. 시민들한테 약속한 범위 내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3회에서 4회에 걸쳐서 지금 이 해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시민분들한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기다리면서 3, 4회 TF팀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안이나 묘책이나 묘안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존경하는 김주혜 의원님, 이거는 정말 상대방에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패를 다 바깥에 드러 내놓고 게임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의정부시와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고산동 주민들에게 그곳에 물류센터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하면 전략과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보러 그런 게임을 지는 게임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장님,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들립니다. 뭔가 지금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숨겨 있어서 뭔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머니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말해줄 수는 없다. 근데 시민분들한테 그럼 3, 4회에 걸쳐서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회의록에 기록이 되는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파장이 생깁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일부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나중에 의원들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보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이행하시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한번 시장님을 믿어보고요. 그 분명하게 거기 저희가 말씀을 해안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게 어떤 해안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지금 고산동 물류센터의 백지화의 문제와 그리고 평생 학습원 원작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고산동 물류 백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과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달라는 시장님의 입장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시장님이 저희 그 시의회에 시민의 시의회에 앞으로 묘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약속을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정부 시의회도 이제는 시 집행부뿐 아니라 의정부 시의회도 고산동 물류센터가 백지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력하게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회가 시민과 함께한다는 정말 입장으로 함께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묘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시정질의 감사합니다. 이상 마무리 마치도록 답변해도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응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왜 이걸 이렇게 빨리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빨리가 능사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공개석상에서 공언한 것만 해도 수십 번은 될 것입니다. 믿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시민분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많은 백지화에 대한 부분들 공약사항이고 제1호 지시사항이라는 부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안타까운 거는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갔는데 명확하게 지금 어떻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쉽고 그 부분은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이 TF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시장님? 네, 제가 1호 공약으로 한 사안에 대해서 꼭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호 의원님과 김동군 시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은 의정부 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욱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계욱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과 김지호 의원님의 시정 질의를 통해서 제가 알고 싶은 답을 얻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답이 듣지 못한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원장의 임용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보는데 저희의 상식과 논리와 일반적인 생각과는 멀어진 생각이 있다는 점에서 궁금했던 본 의원은 보통 평생교육학습원 원장이라면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답변에서 그 점을 듣지 못했다는 점, 왜냐하면 한 사람의 리더와 차지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평생학습에
그 법은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린아이부터 장애인, 노아까지 모든 사람이 받을 권리가 되어 있다는 것 중에서 혹시 이분이 그런 자격증이라도 저희가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자격이고 경력이고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두 분의 대화 속에서 그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답이 안 됐다면, 자격증이 없다면 그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다라는 것들을 듣지 못해서 앞으로 의정부시의 평생학습원의 방향 진로는 어떻게 나갈까라는 궁금함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든지 정말 의정부시의 평생학습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교욱 의원 보충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그럼 김동구 시장 나오셔서 이교욱 의원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학습원장 임용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같은 취지의 질문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자격과 경력을 갖췄느냐 가장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격과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한 그 사람이 취득해야 될 자격과 경력을 통해서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커리어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용 기준의 정관을 보게 되면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과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대부분 같이 두어지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두었을 때 그것의 장단점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가 기타 등등이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1차 서류 심사를 하는데 전 누가 들어가는지도 전 모르고 있었습니다. 2차 심사위원에 대해서 블라인드 테스트 각자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장 모신 분, 저는 그분을 최초로 본 것이 제가 임명장을 줄 때 처음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관에는 평생학습 기관의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과 그리고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규정에 대해서 1차 서류 심사하는 심사위원 그리고 2차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쟁점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의아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하게, 최대한 소상하게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성적인 규정을 다 빼버리고 엄격하게 정량적인 규정만을 두어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호 의원님의 시정 질의와 또 김동근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생학습원 원장의 자격 유무 그리고 공정한 임용이었는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앞으로 의정부의 평생학습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또 김주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도 제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두 분의 질의 답변 중에서 이제 격렬한 토론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합니다. 서로 간의 토론이 극에 달했을 때에 중요 쟁점으로 제가 판단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평생 학습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판단하는 범위와 기대가 서로 간에 조금 달라서 지금 이견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에 대한 이해를 서로 하면 지금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서로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비전과 또 그 비전에 대해서 신임 원장이 어째서 부합되는지 물론 판단은 심사위원회에서 하셨겠지만 또 심사위원회 판단에 대해서 시장님이 사인하시기 전에 좀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합되고 또 그 비전을 펼쳐나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산동 물류센터에 관한 거는 지금 여기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집행부도 있고 의회에 의원도 있습니다만 우리 47만 의정부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되는 것이 맞고 고산동 물류센터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다만 걱정되는 마음이 지나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로 그 길로 잘 가고 있는지 워낙에 주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섞인 소문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민의 불안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김주호 의원님께서 오늘 질의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지화를 분명히 공언하셨고 여러 자리에서 공언하셨고 오늘도 크게 확실히 백지화하겠고 그것을 믿어달라고 하신 시장님의 그 진실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한 한편으로는 김주호 의원님 질의에 나온 것처럼 무작정 백지화했을 때에 그에 파생되는 의정부시의 손해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도 일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주호 의원이 걱정을 하시는 거고 또 시장님 답변 중에서도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정책 말씀하셨듯이 상대가 있는 전쟁에서 다 패를 빼 보이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얼만큼 내가 정말 강력하게 이것을 해낼 것이고 또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제2, 제3의 의정부시의 피해를 줄이려는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어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래도 공개하실 수 있는 만큼은 좀 공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중에 추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만큼 그래도 공개하실 수 있는 만큼은 조금 공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 보충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김동근 시장 나오셔서 김현주 의원 보충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먼저 평생학습의 역할, 범위와 우리 기대에 대해서 먼저 그 차이를 좁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생각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비전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또 새로 신임 평생학습원장에게는 어떠한 점을 고려를 해서 그러한 역량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평생학습은 언제 어디서나 누가 무엇에 대한 학습을 학습자가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 행정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요약을 합니다. 평생학습은 좁은 의미의 교육도 아닙니다. 굉장히 폭넓은 교육의 대상입니다. 그중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학습을 보면 대부분 평생학습의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인 조이어블 러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움의 즐거움입니다. 그 배움의 즐거움 중에 상당 부분이 문화, 예술, 교양에 치우쳐 있습니다. 또 하나 평생학습의 축인 루킹 어 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자기의 직업 능력을 더 높여가는 부분. 우리는 아직 그 부분까지는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신임 평생학습 원장의 경력을 보게 되면 그분은 지역문화진흥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문화사업부장으로 3년 8개월을 일을 했습니다. 성북문화, 성남문화재단 두 군데 합쳐서 10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라면 최소한의 경력은 갖췄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차 시험을 패스하고 나서 이분이 경험을 했었던 곳에 자연스럽게 지인을 통해서 이분의 업무 역량 그리고 이분의 열정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이분한테 맡기면 현재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정부 평생학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수준이 낮거나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바꿀 수 있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리센터 백지화라고 하는 부분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하나하나 어떤 관점과 어떤 저의 발언 하나에 따라서 의정부시의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손해량에 있어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 손해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는 아주 미묘한 문제입니다. 저는 제 큰 방향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하지하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이 물류센터는 리듬시티라고 하는 전체 프로그램 중에 일부로서 진행되어 갑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리듬시티라고 하는 전체 프로그램이 이 물류단지를 흡수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흡수를 하는 것이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걸 해결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잘 진행돼 가도록 만드는 것 또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어디까지 세부적으로 논의했고 어디 어떻게 누구하고 통보하고 이런 문제는 조금 저를 신뢰하고 지켜봐 주시죠. 이 문제는 제가 다뤄야 될 현안 중에서 아주 상위의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잘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교욱 의원님 추가 질의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까지 질의할 기회가 있다고 해서 두 번 다 씁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직원 채용, 학습 원장의 잘못 채용했다, 잘 채용했다 이런 거는 본 의원은 섣불리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정말 실망감이 안 들을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이 누구인지도 몰랐다가 최종 결정자가 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가? 안타깝습니다. 임명장을 줄 때 나는 그를 보았다. 참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원에 경험이 없다는 것이 염려가 돼서 저는 여쭤보았고,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유아교육 전공자지만 교육의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은 모두 거의 되도록이면 이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복지사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교육학이라든지 중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제가 총체적으로 대학원을 몇 개 다니고 사회교육원을 몇 개 다니면서 했어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어떠한 경험을 했나 봤더니 지금 말씀 중에 지역 문화의 경험이 10번 있다, 10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고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분이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이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맞아, 그 부분에서 이분을 채용했을 거야 이렇게 믿어요. 저요 믿어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사위원은 나는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권한을 주는 것이지, 심사위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나는 그를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믿습니까? 저는 답변은 듣고 싶지 않고요. 앞으로 우리는 센터장에 임용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관장을 세울 때 과연 어떤 분을 세워야 될까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의정부시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선택하여야 되는지를 좀 더 심소숙고해서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시민이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교욱 의원의 추가 질의에 혹시 김동근 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